일각에서는 뭐 의사단체 이기주의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해결의 전면에 서 계시기도 한데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는 교육의 문제라는 진단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구조적인 틀은 분단에서 왔다. 분단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갖게 됐고 그게 한국 사회의 불평등, 차별, 빈곤, 실업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그 근원에는 교실이 있어요. 교실. 한국의 교육. 제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체식으로 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90% 이상이 파시스트가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의사들, 판검사들의 행태예요. 제가 법무부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가니까 최고위 법 관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부정 혹은 부재,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의미의 부정. 의미를 부정하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은 범죄자가 되는 거다. 히틀러 시대의 판검사들, 이들을 두고 한나 아렌트는 넥타이를 맨 살인자라고 불렀다. 지금 한국의 판사들은 다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왜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의사들 한번 보세요. 의사들.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의사들의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2.1이에요. 2.1. 일명. 네. OECD 평균이 3.76입니다. 작년에 나온 게. 독일이 4.5, 4.6 이렇습니다. 독일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예?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인데요. 절대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어느 나라 의사일까요? 어느 나라 의사일까요? 짐작이 갑니다만. 한국이 절대적 1위예요. 네. 절대적 1위. 절대 액수도 1위고요. 대체로 2억 5천이 넘어요. 2위가 네덜란드, 3위가 독일이더라고요. 4위가 아일랜드. 절대 액수. 또 일반적으로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몇 배인가 이렇게도 해요. 이것도 1등이에요. 6.8배, 6.8배. 미국보다도 많이 봐요. 미국 의사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의사 수를 줄여놓고 특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취하는. 증식하고 있네. 네. 이것이 지금 한국 의사들의 지금 행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그렇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의사와 환자가 맺는 관계처럼 절대적 종속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토론 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절대적 윤리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윤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의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병든 거라는 거죠. 의사를 하려면 경영을 하거나 물건을 만든-거나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환자의 병을 대가로 돈을 벌어요? 김장한가요? 어른 김장한가? 이런 프로가 있었죠. 네.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분은 한약 약재상이잖아요.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은 전부 아픈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얻어온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때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경쟁교육, 교실에서의 경쟁교육이 아주 오만하고 미성숙하고 파렴치한 그런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하셨던 의정 갈등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치환이 됐냐면 검사 대 의사의 싸움에서 이렇게 끝장을 그렇죠. 보는구나. 맞아요. 두 세력이 맞붙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있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사들 스스로도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전교 1등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줄여야지. 이것은 정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윤리의식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요. 정말 자기가 한 사회의 엘리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의 사례를 잠깐만 들게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독일은 우리보다 대체로 2.5배 정도 의사수가 이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코로나가 오니까 굉장히 의료 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우리보다 2.5배 정도 의사수가 많음에도 이미. 불구하고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 2.5배 많은데 이런 대란이 올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간에. 50% 증원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독일 의사협회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 의사협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환영 성명서를 내요.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너무 타당하다. 지금 의사들이 과로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독일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니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대환영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당시에 정부에서 어떻게 한지 기억나세요? 알죠. 겨우 400명을 늘리겠다. 400명.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런 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반발에 부닥쳐서 그렇죠. 못했고. 4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당시에 보인 거죠. 저는 사실 독일 경험이 뭐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출장을 한번 갔는데 그때 어떤 거였냐면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현장 취재를 갔어요. 그 당시에 아마도 독일에 영향력 있는 기관에 있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창 우리 한국이 탈원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던 시점이었어요. 지난 정부 때 얘기했죠. 그래 가서 사실은 독일도 원전을 많이 하다가 굉장히 기울어서 다시 탈원전으로 갔잖아요. 그런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폐기 정책을 내놨고 완전히 없앴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영으로 수렴하는 정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에 대한 사고를 보고 일본처럼 기술력이 독일과 비등한 나라에서도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 없다리에 보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료 문제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 대란을 겪은 다음에 보통 반응이 뭔가 사유에서 나오는 듯한 반응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유의 힘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제자 같았나요? 아니요. 아주 훌륭한 결론입니다.